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AI 아키텍처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는 상태 공간 모델, 바로 SSM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SSM에 대한 기대와 함께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주셨더라고요. 이 새로운 모델들은 정말로 더 효율적인가? 네,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죠.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자료에 적어주신 것처럼 2030년이면 데이터 센터가 전 세계 전력의 10% 이상을 쓸 거라는 거의 제한에 가까운 예측 때문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이제 AI의 미래가 아니라 어쩌면 지구의 미래가 걸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SSM, 그리고 맘바 같은 모델들이 정말 이 그린 AI 시대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과 한계를 한번 샅샅이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진진한 기술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그 지분이 지금 AI 연구계의 가장 뜨거운 화두를 정확히 관통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모델 크기를 키우는 거거익선이 유일한 미덕처럼 여겨졌죠. 맞아요. 파라미터 수 경쟁이 엄청났죠. 그런데 이제는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무한정 데이터 센터를 지을 수도 없고 전력을 끌어다 쓸 수도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얼마나 똑똑한가를 넘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똑똑한가, 뭐랄까 전성비가 모델 평가의 핵심 잣대가 되고 있어요. 전성비, 딱 맞는 말이네요. 그런 의미에서 이 상태 공간 모델, SSM은 아주 시의적절한 대안인 거죠. 네. 더 흥미로운 건 이 최첨단 기술의 뿌리가 1960년대 그 로봇공학이나 항공우주, 제어 시스템을 만들던 고전 제어 이론에 있다는 겁니다. 와, 60년대 기술이라니 그건 정말 예상 밖인데요. 네, 마치 미래의 문제를 풀기 위해 오래된 서재에서 낡은 지혜를 꺼내드는 것 같죠. 바로 그 지점이 정말 재밌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죠. 자료에 나온 상태방정식이라는 말이 솔직히 이름부터 좀 위압감이 들거든요. 하하, 그렇죠. 보통 신호 처리하면 저는 풀이의 변환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이 둘은 뭐가 다른 건가요? 관점 자체가 다른 건가요? 네,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비유를 하자면 프리의 변사는 복잡한 오케스트라 음악을 듣고 이 음악은 바이올린 소리 30%, 첼로 20%로 구성됐구나 하고 전체 구성 요소를 한 번에 분석하는 스냅샷 같아요. 아, 스냅샷. 네, 시간 개념 없이 전체를 한 번에 보는 거죠. 반면에 상태 방정식은 음악이 연주되는 매 순간 지금 이 화음이 다음 화음으로 어떻게 이어질까? 이걸 예측하면서 따라가는 실시간 악보 읽기에 가깝습니다. 실시간 악보 읽기, 동영상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시스템의 현재 상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연속적으로 추적하는 일종의 동영상 같은 모델링 방식인 거죠. 비유가 아주 명확하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이 상태 방정식이 복잡한 고차 미분 방정식을 굳이 1차 열린 미분 방정식으로 바꿔서 푼다고 되어 있어요. 왜죠? 네. 상식적으로는 고차 방정식을 그냥 쓰는 게 더 정교한 거 아닌가요? 단순화하면서 뭔가를 잃어버릴 위험은 없나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그 단순화에 바로 SSM의 모든 비밀과 장점이 숨어 있습니다. 아, 비밀이요. 성입니다. 계산의 안정성. 컴퓨터는 미분을 그대로 풀지 못하고 아주 작은 시간 단위로 쪼개서 계산하잖아요. 이때 고차 미분 방정식은 오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값이 폭발하거나 사라지기 쉬워요. 반면 1차 미분 방정식은 수치적으로 훨씬 안정적이거든요. 딥러닝 학습 과정에서 이 안정성은 모델이 제대로 학습될지 아니면 그냥 고장나버릴지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론적으로 정교해도 컴퓨터가 계산을 못하면 소용없으니까 일단 계산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게 먼저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둘째 장점은 상태 표현의 효율성이에요. 1차 연립 시스템에서는 현재 시점의 상태 벡터 하나만 알면 바로 다음 시점의 상태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마르코프 성질이라고 부르죠. 잠시만요. 그 마르코프 성질, 효율적이라는 건 알겠는데 한편으로는 좀 불안하게 들리기도 해요. 어떤 점에서요? 예를 들어 아주 긴 소설을 요약할 때 맨 처음에 나왔던 중요한 복선을 이 압축된 현재 상태가 정말 온전히 기억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연잘 정보를 잃어버릴 우려는 없는지, 효율성을 위해 정확성을 희생하는 건 아닌가요? 와,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 분야 연구자들이 가장 골머리를 앓는 문제였습니다. 역시.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마르코프 모델은 장기 기억에 취약해요. 하지만 최신 SSM, 특히 만바에 적용된 히포라는 이론이 아주 영리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히포요? 네, 과거 정보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중요한 정보는 천천히, 덜 중요한 정보는 빨리 있도록 망각의 속도를 수학적으로 정교하게 설계하는 거죠. 아, 망각을 설계한다고요? 네, 덕분에 현재 상태 벡터 안에 과거의 핵심 맥락을 훨씬 더 오래, 효율적으로 보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즉, 무작정 압축이 아니라 중요도에 따라 차등 압축하는 거죠. 아, 그냥 압축이 아니라 스마트한 압축이었군요. 이제 좀 이해가 되네요. 그럼 나머지 장점들도 마저 설명해 주시죠. 세 번째는 하드웨어 최적화입니다. 하드웨어, GPU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1차 열린 미분 방정식은 x-AX 플러스 BU라는 아주 간결한 행렬 형태로 표현되거든요. 이 구조는 현대 AI의 심장인 GPU가 가장 좋아하는 형태, 즉 거대한 행렬들을 한 번에 병렬로 처리하는 연산에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는 표현력의 보존입니다. 수학적으로 어떤 고차 미분 방정식이든 그와 동일한 정보를 담은 1차 열린 미분 방정식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아, 정보 손실이 없는 거군요. 네, 즉 앞서 말한 계산 안정성, 효율성, 하드웨어 최적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도 원래 시스템이 가진 복잡한 표현력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표현력은 그대로, 계산은 최적으로.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논의를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지점, 바로 그 암울한 2030년의 전력 소비 예측으로 다시 가져와 보죠. 네, 이 엄청난 에너지 비용은 AI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 비상 상황 앞에서 현재의 제왕인 트랜스포머, 한때 유망주였던 FFT넷, 그리고 새로운 도전자 SSM, 만바를 에너지 효율성이라는 링 위에 올려보죠. 탄소 발자국 관점에서 성적표가 어떻습니까? 이 비교야말로 SSM이 왜 지금 주목받는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순위를 매기자면 논쟁의 여지가 거의 없어요. 아, 그런가요? 압도적인 1위는 SSM, 즉 만바입니다. 압도적인 1위. 만바의 연산 복잡도는 ONN, 시퀀스 길이에 정확히 선형적으로 비례합니다. ON이면? 이걸 체감되게 설명하자면 10,000페이지짜리 책을 읽을 때 트랜스포머는 100페이지짜리 책보다 1만 배의 노력이 들지만 만바는 딱 100배의 노력만 더 들이면 되는 겁니다. 10,000배와 100배라니. 와, 정말 엄청난 차이네요. 특히 추론, 즉 실제 모델을 쓸 때는 이전에 계산한 상태값 하나만 가져와서 새로 들어온 단어랑 계산하면 끝이에요. 메모리를 거의 쓰지 않죠. 자료에 보면 트랜스포머 대비 에너지 소모가 18분의 1 수준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도 있던데요. 솔직히 이 숫자는 너무 좋아서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건 혹시 특정 조건에서만 나오는 일종의 마케팅용 수치는 아닐까요? 함정은 없습니까?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물론 그 18분의 1이라는 수치는 특정 조건, 특히 4,000 토큰이 넘어가는 아주 긴 시퀀스를 처리할 때 나온 가장 이상적인 결과 중 하나입니다. 아, 역시. 짧은 문장을 처리할 때는 그 차이가 줄어들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숫자 자체가 아니라 추세입니다. 주세요. 네. 시퀀스가 길어질수록 트랜스포머의 에너지 소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치솟는 반면 SSM의 소모량은 완만하게 증가합니다. 앞으로 AI가 다룰 문제들이 점점 더 길고 복잡해질 것을 생각하면 이 추세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군요. 결국 미래의 문제들이 풀기 위한 열쇠는 SSM이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네요. 그럼 2위와 3위는 어떻습니까? 2위는 FFT넷입니다. 연산 복잡도는 ON 로그 N으로 트랜스포머보다는 훨씬 낮죠. 네. 시퀀스를 한 번에 메모리에 펼쳐놔야 한다는 겁니다. 책이 두꺼워질수록 더 큰 책상이 필요해지는 셈이죠. 결국 메모리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3위는? 예상대로 트랜스포머겠군요. 네. 가장 비효율적인 3위는 현재의 왕자를 차지하고 있는 트랜스포머입니다. 연산 복잡도가 ON-제곱, 시퀀스 길이의 제곱으로 비례하죠. 제곱의 저주군요. 맞습니다. 모든 단어가 다른 모든 단어와 일일이 관계를 계산하는 셀프 어텐션 때문인데요. 이건 마치 사교 파티에서 모든 참석자와 개별적으로 악수를 해야만 전체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비효율적인 방식과 같습니다. 비유가 재밌네요.
KV 캐시 같은 기법으로 약간의 효율을 꾀하지만 근본적인 제곱의 저주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비교를 듣고 나니 단순히 기술적 우위를 넘어서 AI의 철학적 방향에 대해 생각하게 되네요. 그동안 성능이라는 목표 하나를 위해 환경 비용을 너무 쉽게 외면해온 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논문을 낼 때 정확도 점수 옆에 그 결과를 얻기 위해 얼마만큼의 탄소를 배출했는지를 함께 표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계산적 책임감이라는 새로운 윤리가 요구되는 시대죠. SSM은 바로 그 요구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답변 중 하나입니다. 좋습니다. SSM이 에너지 효율의 챔피언이라는 건 확실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죠. 그렇죠. 보내주신 자료들에도 SSM의 한계를 지적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렇게 효율적인데 왜 아직 트랜스포머의 아성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만바의 아킬레스건은 뭔가요? 물론 완벽한 모델은 아닙니다. 가장 큰 약점은 전형 문맥 파악 능력의 부족입니다. 전용 문맥. 만바는 정보를 순차적으로 처리하며 상태 벡터에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잖아요. 마치 우리가 책을 첫 페이지부터 한 줄 한 줄 읽어나가는 것과 같죠. 네. 이건 시간의 흐름을 쫓는 데는 아주 효율적이지만 책을 다 읽고 나서 이 책의 핵심 주제가 뭐야? 라는 질문에 답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아, 반면 트랜스포머는 책의 모든 페이지를 바닥에 펼쳐놓고 가장 중요한 문장들 사이에 선을 그어가며 핵심을 파악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만바는 뛰어난 속도까지만 트랜스포머는 노련한 문학평론가에 가깝다. 이런 비유가 가능하겠네요. 와,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속독가와 문학평론가. 속독가는 내용을 빨리 따라가지만 평론가는 전체 구조를 꿰뚫어 보는데 더 능숙한 것처럼요. 딱 맞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약점은 인컨텍스트 러닝 성능입니다. 인컨텍스트 러닝이요? 네, 별도 학습 없이 대화창에 예시 몇 개를 던져주고 새로운 문제를 풀게 하는 능력이잖아요. GPT-4가 바로 이걸로 우리를 놀라게 했죠. 맞아요. 만바는 과거 정보를 차등 압축하는 과정에서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해도 일부 정보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주어진 정보의 아주 미세한 뉘앙스까지 포착해서 새로운 문제에 적용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듣고 보니 효율성을 얻는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꽤 있군요. 학습이 불안정하고 해석이 어렵다는 단점도 언급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학습 과정이 꽤나 까다로워요. 파라미터 초기화에 따라 성능이 크게 달라져서 히포 같은 특별한 기법이 필수적이고 하이퍼 파라미터 조정도 트랜스포머보다 훨씬 민감합니다. 해석은 왜 어려운가요? 시각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네, 그 히트맵 같은 거요? 맞습니다. 하지만 만바의 상태 벡터는 그냥 수많은 숫자의 조합이라 그 안에 어떤 정보가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인간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일종의 블랙박스 성격이 더 강한 셈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이 던져주신 아주 미래지향적인 질문을 살펴보죠. 네. 최근 물리학에서 영감을 받은 핀이나 FNO처럼 풀이에 기반 신경망들이 급부상하는데 그렇다면 SSM도 언젠가는 이 모델들에게 대체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아, 네.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죠. 정말 통찰력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기술이 결국 하나의 길에서 만나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완전한 대체보다는 각자의 영역을 구축하거나 융합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융합이요? 네. 두 모델이 푸는 문제의 종류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핀이나 FNO 같은 풀이에 기반 모델들은 주로 편미분 방정식, 즉 PDE로 기술되는 경계값 문제를 푸는 데 특화되어 있어요. 경계값 문제? 예를 들어 댐의 양쪽 수위가 정해졌을 때 그 사이의 물의 안정적인 흐름을 계산하는 것과 같죠. 공간 전체를 한 번에 조망합니다. 반면 SSM은 상미분 방정식, ODE로 표현되는 초기값 문제에 강점이 있습니다. 댐의 한쪽에서 돌을 던졌을 때 그 파문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순차적으로 예측하는 거죠. 아, 그 인과성? 캐슬리티 문제군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네. 언어 모델이 다음 단어를 예측할 때는 절대로 미래에 나올 단어를 미리 보면 안 되잖아요. 이건 규칙 위반이죠. 그렇죠. 치팅이죠. SMM은 시간 순서대로 처리하니까 이 규칙을 자연스럽게 지키는데 풀이의 변화는 원리상 시퀀스 전체, 즉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보니까 이 생성 게임에는 참여할 자격 자체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치팅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인과성이라는 제약이 풀이의 기반 모델이 생성 모델의 주류가 되기 어려운 근본적인 장벽입니다.
아하. 그래서 대체보다는 융합이 훨씬 유력한 시나리오입니다. 예를 들어 Fourier Enhanced SSM 같은 하이브리드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풀이의 강화 SSM이요? 네. 오디오 신호처럼 명확한 주기성을 가진 데이터를 분석할 때 그 장기적인 패턴은 풀이의 변환으로 빠르게 잡아내고 매 순간의 미세한 변화는 SSM이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죠. 아, 각자 잘하는 걸 맞는 거군요. 맞습니다. 장기적인 기후변화 패턴을 풀이에로 보고 하루하루의 날씨는 SSM으로 예측하는 모델처럼요. 이런 하이브리드 접근법이 아마 두 기술의 미래가 될 겁니다. 자, 오늘 정말 깊이 파고 들어봤네요. 정리를 해보자면 상태 공간 모델 SSM은 트랜스포머의 ON 제곱이라는 제곱의 저주를 ON이라는 선형적 효율성으로 풀어낸 AI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매우 중요한 열쇠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특히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가 심각한 환경 문제로 떠오른 그린 AI 시대에 그 가치는 더욱 빛나고요. 하지만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맞습니다. 전체를 조망하는 거시적 시야나 섬세한 문맥 학습 능력, 그리고 학습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당신의 질문들 덕분에 AI 아키텍처의 진화 방향이 이제 최고 성능에서 최적 효율로 옮겨가고 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SSM은 1960년대 고전 제어 이론이라는 잊혀진 지혜에서 혁신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AI의 다음 도약은 어쩌면 물리학, 생물학 혹은 경제학의 낡은 교과서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 강력한 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우리는 그 성능뿐만 아니라 기술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즉 계산적 책임감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